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이 격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규의 변화 정도가 파격을 넘어 혁신에 가깝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통상적으로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변화되는 규칙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규제 트렌드는요, 주택의 공적 의무,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해야 하는 것을 주택 사유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그 의무를 넘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향후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없는 개인은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아주 핫한 이슈죠. 무주택자든지 유주택자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간단히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간 나 추가로 더 살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개념은 간단하죠.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분양을 받고 전세를 주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완공 시 바로 입주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싸게 빨리 임대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분양을 받는 선행 단계부터 본인의 상황과 자금 현황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번 전세를 주면 초기 2년에 추가해서 2년, 총 4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갱신할 때 임대료 상한선도 5%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월세를 줘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올려받는 방법 이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 완공 후 처음에 최대한 전세를 올려받거나 어차피 입주 초기에 전세 물량이 많아서 제값 못 받을 바에는 아예 입주하자마자 2년만 들어가 살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내 집을 비싸게 전세 주거나 팔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지역, 대부분 서울 일군 지역이겠죠. 거기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이와 별도로 이젠 분양 아파트에서 전세 주는 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완공 후 6개월 내에 입주 의무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로 인해 아마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없어질 것이라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8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입주 후 의무 거주를 5년까지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없어진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분양주택 말고 기존의 전세 계약이 맺어진 주택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세 계약이 맺어진 경우도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하는 계약의 경우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1개월 전까지인 줄 알고 통보 늦게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특히 선량한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완료 전에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전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어서 2020년 12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돼서 2022년 12월까지 전세가 연장되었다가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생겨서 그때서야 올리려고 하면 임차인은 이제 그래요? 그럼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2024년 12월까지 살면서 5%의 임대료 상한선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을 전세 줄 거라면 어쨌든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2년 차에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망치는 법적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 임대인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고령의 임대인들이 이러한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냥 묵시적 갱신과 같이 혼돈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기타 적법한 방법에 의해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소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연적으로 분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움시키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임대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예외는 뒀습니다. 바로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나마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인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무조건 이렇게 통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가는 세입자인 임차인은 권리가 생기는데 향후 2년 동안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상정 방법까지 명시했는데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즉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닌 이상 일반 임대인분이라면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1번 항목까지 법적으로 긴밀하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2번에 해당하는 내용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3개월치 임대료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는 임대료의 2년치 또는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는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6억에서 전세 7억으로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 1번 기준으로는 6억의 4%에 해당하는 월 200만 원의 3개월치인 600만 원이 되고요. 2번의 기준으로는 인상분 1억 원의 4%에 해당하는 월 33만 원의 2년치인 792만 원이 됩니다. 3번 기준으로는 계약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이사비용, 복비 등에 대해 입은 손해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인 세입자는 이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번과 3번이 모호하기 때문에 1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해 올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변수가 내년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되면 이젠 기존 임차인이 2번 항목을 기준으로도 손해배상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임차인 세입자를 드릴 때 정말 많은 변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더욱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법적 허용 내에서 안전망을 스스로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의무나 주택시설 사용 준수 의무, 또는 더 진보된 가설이라면 기존집 평판 조회 요구, 이런 거, 월세 미납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깊게 생각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솔루션을 각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